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마감되면서 미중 갈등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미국에서 중국을 겨냥한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격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지금 가장 최근에 들어온 이 뉴스니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상무장관이 서로 통화를 해가지고요. 대화 교류가 중요하고 소통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냥 의례적인 멘트 이런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1단계 협상이 이제 원래 하고 계속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하는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됐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기준으로, 그다음에 중국 기준으로 2년 안에 2천억 불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서로가 통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와 갔을 거고, 야 빨리 더 사야 돼. 아니 지금 우리 상황을 좀 이해를 해줘야지 이렇게 했을 텐데 대외적인 부분에서야 이제 뭐 더 좋은 식으로 이제 협력을 이야기를 했다. 그런 부분인데 그 내용 알맹이에는 분명히 많은 이야기 있었을 거고 지금 미중 무역 부분과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뭐 다른 여러 가지의 이 기술 패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 결을 달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튼 정치적인 멘트 정도로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이 중국을 겨냥해서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내용 보니까 TF팀 만든다, 기동대 만든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하고 의도가 어떻다고 지금 보십니까? 참 기동 타격대란 말이 참 이런 여기서도 뭐 이게 전쟁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표현이 지금 이제 뭐 스트라이크 포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좀 보면 이제 지난 2월 24일 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BBC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이오,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 히토류 이 4개 부분에서 공급망 재편 보고서를 한번 100일 동안 조사해봐라. 그게 이제 계산은 6월 5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 6월 5일 날 이제 끝났어요. 조사 기간이 만료됐고 그 내용이 이번에 발표가 된 거죠. 어떤 내용이냐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 250페이지 정도 분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중국이란 뭐 차이니즈라는 용어가 한 600번 가까이, 정확하게 한 570번 정도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페이지당 세 번씩 나왔다는 얘기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그런 부분에서 예상을 했지만 이거 너무 그 페이지당 차이니즈가 나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로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기적 공급망 과제 해결을 위해서 TF 만들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무역 우리가 얘기하는 기동 타격대라는 것도 만들고. 근데 이 4가지를 좀 보면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미국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37%에서 20년이 지나 보니까 12%밖에 안 되고 누가 다 가져갔느냐? 결국 이제 중국이란 나라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배터리 부분에서도 지금 뭐 마찬가지겠죠. 배터리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이 아니라 뭐 한국, 대만, 일본, 중국 이렇게 다 갔으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 미국 역할이 없어진다라는 부분들. 제약 바이오도 아까 제가 뭐 네 가지 품목 중에 하나인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중국의 성장이 매우 빠르다. 그게 이제 여러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요, 우리가 그 알츠하이머라고 하죠. 치매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때 이제 머크나 화이자가 막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신약을 발표했냐면 중국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그널이 계속 갔죠. 그 미국 세계 최대 이제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 하는 기관 자료를 보면요, 통계를 보면요, 그러니까 임상시험 점유율 비중을 보면 2016년도만 해도 중국이 세계 한 6위 정도 했는데 매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2위 임상시험 점유율에서 미국 자료니까.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반도체하고 배터리만 지금 보고 있는데 바이오 제약도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가장 강한데 올라오는 게 미국 데이터가 만만치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뭐 히토르는 말할 것도 없겠죠. 뭐 대부분 다 중국에 수입하는데 이번에 뭐 특히 이제 광물 자원, 그러니까 뭐 중국을 제외하고 캐나다, 핀란드, 칠레, 뭐 호주 이런 동맹국들 해서 이 광물 자원 것들을 더 협력을 더 가속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4가지 부분의 이 품목 부분에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왔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이번에 이제 나오는 거고 아마 줄줄이 계속
예, 계속해서 나오지 나올 않을까. 거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도 얘기를 했고 배터리도 얘기했고 히토류, 제약 전부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견제를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건데요. 예, 예를 하나 들면 예전에 이제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그 스티브 잡스 그 애플을 중국에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에 생산해서 없겠느냐 하니까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애국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내 혼자 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이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배터리도 들어가는데 이게 중국을 중심으로 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한국, 타이완에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자, 바꿔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걸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풀어서 미국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니까 예. 2조 2,500억 달러를 해서 앞으로 8년 동안 돈을 쏟아부어서 하겠다. 그 예. 첫 발을 이번에 뒤진 거고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뭐 앞으로 또 바뀌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행을 갈 것이다. 예. 갈 것이고 근데 이게 하루아침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들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부분에서도 조금 더 하나씩 조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걸 막기는 어려우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놓고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나가자. 뭐 보고서 이런 내용을 형태로. 보시면요, 일본이라는 그 나라 언급이 한 85번, 예, 타이완이 한 84번, 그다음에 예. 한국이란 77번, 예. 74번이 등장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 세 나라 간의 부분에 있어서의 이것을 이제 옮겨오는 작업을 지금부터 착실히 해 나가겠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단기전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전반적인 생태 구조는 분명히 우리의 많은 것들한테 요구를 좀 하게 될 것이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준비할 거 있을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부 역할이 이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그건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74번 거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또 보면 우리나라도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경제하고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고서에도 삼성이 27번 나왔다고 그러고 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앞으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반응이 여러 있는데 저는 일단은 크게 지금은 너무 이렇게 침소봉대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 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다 지금 중국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세계 전체 반도체 우리 입장에서 반도체 수출하는 부분들이 작년 기준에서 992억 달러 정도 되는데 중국만 한 400억 달러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원하는 만큼 뭐 중국과 끊고 미국한테 무조건 수출을 해야 된다. 혹은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뭐 대외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지금 5배 이상 큰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한미 기술 동맹 이걸 이제 중국이 바라보는 속내가 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 타이완 이슈 때문에 막 지금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안을 들여 기술 동맹에 보시면 공동 선언문이라든지 부속서 내용을 보시면 뭐 오픈랜이라든가 그러니까 개방형 무선 랜 무선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표준 협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중국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이 하는 기술에서 그다음 점법을 하는 기술을 계속 해야 될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가까운 측면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아마 한미 요번에 이제 기술 동맹을 보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제 생각에는 빨라질 수 있다. 그럼 오면 분명히 선물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선물을 요구할 겁니다. 한미 기술 동맹에 맞는 그죠? 그다음 한미 기술 동맹에 맞는 우리가 한국과 중국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중 간의 부분에서의 기술 협력 관계, 그러니까 동맹하고 협력은 다른 거기 때문에 협력 부분에서 분명히 선물을 요구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는 뭘 더 요구할 것이며
우리가 주권 주도에 받을 건 받아야 되는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더 클리어한 부분들이 지금도 준비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올 초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정부 내에서도 이미 그런 작업을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들 것이고 예. 코로나가 아니면 뭐 방한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성을 좀 매우 높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방한의 가능성 작년도서부터 계속 거론이 됐으니까 코로나가 되면 예, 예. 네. 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아마 하반기에는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중국의 대응에 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반외국 제재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일단 정비를 했고요.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불화를 좀 갖고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네. 그 우려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중국의 대응 전략과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이번에 이걸 조금 더 거슬러 갔을 때 우리가 지난 3일이었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기업을 더 추가했죠. 59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한 48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1개가 더 추가된 거죠. 근데 이제 달라진 것은 이제 그 미국 투자자들이 이제 이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주식 거래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했을 때 발표됐을 때 바로 중국이 반응이 외교부 대변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에 대한 상한 조치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이거 불공정한 하는 조치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이제 반외국 제재법을 하기 시작했죠. 예. 이게 지금 반외국 제재법이 지금 보통은 이제 중국이 이런 법이 정해지려면 보통 한 3차례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 근데 첫 번째는 1월 달에 했고요. 반외국 제재법. 이번 4월 달에 이제 요번에 2차인데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 지금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7일부터 지금 6월 10일까지인데 10일 날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예. 보이시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국 혁신경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혁신경제법도 원래는 6월 말인데 지금 빨리 통과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뭐 찬성 반대가 뭐 조금 생각보다는 뭐 60대 38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중국도 빨리 통과시킬 것 같고 중국 기업 제재 그다음에 중국의 전반적인 제재에 따라서 똑같은 부분에서 뭐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전반적인 방향일 것 같고 근데 기술적인 패권인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관계는 또 다른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그건 협력을 할 겁니다. 즉 협력과 경쟁과 대결 구도의 세 가지 부분에서 파티션이 나눠져 있다, 영역이 예. 나눠져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그걸 아우러서 설명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협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왜 또 이렇게 되게 반대쪽에서는 예. 또 갈등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형태로서 계속된다 말씀해 주셨고 역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보다 더 첨예하게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에서 280조에 달하는 신기술 지원 그 법안 통과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작년 뭐 이렇게 해서 보면 미국산 반도체의 기술이 중국으로 못 넘어가게 하거나 또는 장비가 못 넘어가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반도체 굴기와 관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봐도 시간상 좀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부정적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는 어떤 영향을 지금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중국이 쉽지 않죠. 예,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다고 중국이 반도체 중국 자체적인 반도체 굴기는 표현을 안 쓰는데 예, 지금 이 상태에서 중국이 성장을 하고 있는 미래 산업 부분, 첨단 산업 부분에서 지금 걸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자국 중심으로 지금 공급망을 짜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제재 범위에서 좀 벗어난 부분, 그 범위 안에서의 한국 그다음에 지금 일본 이런 부분에서 왜 일본도 중국과의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틈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중간 이제 정상에 만났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선물 보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요구를 할 것이고요. 예, 중국은 계속 해 나갈 것이다. 보여지고 이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술 패권의 부분들은 앞으로도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혁신경제법 자체가 이게 뭐 그냥 민주당, 공화당을 포괄하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540억 달러가 반도체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칩, 통신 장비 다 생산한다는 건데 하여튼 이게 뭐 단시간 내는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향후 성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과의 마찰. 예,
그다음에 중국은 뭐 그렇다 포기하지는 않을 거고 지속적인 이런 우리가 줄달리기 예. 어려움은 뭐 가중될 수밖에 없다. 마찰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게 이제 달러의 패권을 흔들기 위한 그 방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디지털 위안화 앞으로 어떻게 가고 달러 패권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서는 전문가들도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이 디지털 위안화가 꼭 그런 목적만은 아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디지털 위안화를 중국에서는 DCEP라고 하거든요. 네. Electronic Payment.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재난지원금 형태로 시작했고 이것을 확장을 좀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 패권에 말은 안 하지만 예. 분명히 포석에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지 보는 않겠습니까? 사람. 예,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미 중국 내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역교회 홍콩도 지금 시작을 했고요. 태국, 예. 아랍에미리트 이런 해외 결제 시범 단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국의 이런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고 이게 중국이 꿈꾸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반격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그냥 모바일 결제 시장이 커져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 그 속내라는 게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하는 그러니까 2028년, 30년 이 정도를 넘어갔을 때 이제 조금씩 윤곽이 나타나겠죠.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뭐 위안화 국제화로 이야기하기 때는 지금 사용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